어젯밤 워싱턴 DC 북동부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돈에 손을 댄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오늘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최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유타주 남동부의 판기치 호수댐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인근 지역 주민 1,800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 골드바 월 매출이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수도 워싱턴 DC 북동쪽 메릴랜드 애비뉴와 21가 교차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에 나타난 용의자가 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용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When they arrived, officers located people suffering from gunshots and immediately began rendering aid. One man was pronounced deceased, 2 men, 1 woman, and a 9-year-old boy was transported by EMS and DC Fire to area hospitals for treatment. Thankfully, none of them have life-threatening injuries. Shortly after this shooting occurred, a 12-year-old boy arrived at a local hospital with a gunshot wound. He was also injured in this shooting, and his injuries are non-life-threatening as well.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올해 29살의 오브리 맥레오드로 3 자녀의 아버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 이들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300여 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늘색 토요타 코롤라 세단을 타고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 바퀴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고 전면 번호판이 없고 종이로 만들어진 임시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것으로 확인돼 도난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반경 5마일 지역은 우범지대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8건의 살인과 45건의 폭행, 147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의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25,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돈에 손을 댄 전 통역사가 오늘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오늘 미츠하라 이페이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 이상을 절취했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했다며 미츠하라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츠하라는 오타니의 은행 계좌 돈을 빼돌리기 위해 오타니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남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오타니가 통역사 미츠하라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타니는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하며 오타니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츠하라 사건은 남가주에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통한 수익금 세탁에 대한 수사 중 불거졌습니다. 미츠하라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츠하라는 조만간 LA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최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커네티컷 주정부는 커네티컷 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 의사 최모 씨와 손모 씨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장에서 피고 측이 거짓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가짜 진료 기록을 작성했으며 메디케이드 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 씨와 손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모집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피고 측이 초래한 재정적 손실 금액과 함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에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와 과다 청구, 리베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뉴욕 플러싱 4곳에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 씨와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600만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연방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 혜택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공보건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미성년자 동료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페리에트 카운티 셰리프 국은 더 뷰코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4살 한인 테리 조셉 최 씨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5건의 3급 성학대 혐의로 체포돼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가석방 금지 위반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최 씨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식 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오늘 7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심슨의 가족들은 SNS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슨은 프로풋볼 NFL에서 11시즌을 뛰면서 1973년 런닝백으로는 최초로 2,000야드를 넘게 뛰는 등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스포츠 캐릭터와 영화배우, 렌터카 업체 허츠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는 흑인이 아니라 오제이다라고 말하곤 했으며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딛고 성공한 흑인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판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타주 판귀치 호수 댐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타주 남서부의 판귀치 호수댐에 60피트의 균열이 생겨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저지대로 흐르면서 인근 마을인 판귀치와 서클빌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의 균열을 막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돼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댐 관리자들은 수위를 댐 균열 아래로 낮추기 위해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진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만약 댐이 붕괴된다면 마을이 침수되기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있어 대피령이 발령될 경우 주민들의 빠른 대피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남을 살해하고 8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비정한 엄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점성술을 맹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한 인플루언서의 글. 깨어나라, 종말이 다가왔다. 모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이 지금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에는 이번 일식은 영적 전쟁의 완벽한 전형이라며 전쟁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10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는 점성술사 인플루언서 아요카. 지난 월요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여성 데니엘 존슨의 활동명입니다. 실제 데니엘 존슨은 개기일식이 예정돼 있던 월요일 새벽 우들랜드 힐스의 아파트 부엌에서 자신의 동거남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각각 9살과 8개월 된 자녀를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30분 컬버시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 북쪽을 지나던 중 자신의 두 딸을 차 밖으로 밀어내 8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레돈도 비치의 한 교차로 인근을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다 가로수와 충돌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가 오전 5시경, 개기일식이 일어나기 6시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데니엘 존슨과 동거남 사이에 가정폭력 전과나 신고가 없었다며 불화가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상 데니엘 존슨이 점성술을 맹신해 극단적인 살인 자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 골드바 월 매출이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웰스파고 분석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지난해부터 판매한 골드바 월 매출이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출시한 순도 24캐럿 1온스 골드바가 품절되는 등 판매에 가속이 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웰스파고 에퀴티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켈리는 시장보다 약 2% 높게 골드바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며 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 고객들의 신뢰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골드바의 매출은 폭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골드바 가격은 비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지만 지난 9일 기준 온스당 약 2,357달러인 금 선물 가격보다 약 2% 높은 2,4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 등으로 금값은 올해 들어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코스트코의 골드바가 시중의 금값보다 비싸지만 이그제큐티브 멤버의 경우 2%의 캐시백을 제공받고 시티그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의 추가 캐시백 혜택이 있어 소비자는 시중의 금값보다 더 싸게 골드바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공동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군사는 물론 막대한 투자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경제 수위를 한 단계 높인 데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에 강력히 협력할 뜻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While such a challenge from China continues, our commitment to upholding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as well as peace will continue.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 해안경비대가 합동 순찰을 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걸로 관측됩니다. 필리핀에 대한 막대한 기반 시설 투자도 발표합니다. I'm proud to announce we're launching an economic corridor in the Philippines as part of the G7's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필리핀의 주요 지역을 연결해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런 투자 계획을 밝히는 건 처음입니다. 그간 중국이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과 기반 시설 확충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1대1로 구상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 미국 의회도 필리핀 국방 강화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투자를 기반으로 반중국 연대를 확장하며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면 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 없이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만 가져왔다며 재정비가 필요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연단에 나선 북한은 현재의 제재가 이중잣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ighly appreciate Russian Federation's veto on illegal draft resolution on the renewing mandate of panel exper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이에 우리나라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를 조사하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몰 조항 도입도 제재 전체를 없애려는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as vetoed by the Russian Federation because Russia did not want the watchtower, the panel, to shine light on its dark spot.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조만간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면서도 제재의 일몰 조항을 요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연설 도중에 코피를 흘려 김성훈 참사관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송환지가 또 미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푸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10일 권 씨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자 법원이 이를 재심리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이 최종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한 만큼 다시 공은 법무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그동안 미국을 우선순위로 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변이 없다면 밀로비치 장관은 권 씨의 미국행을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씨 측은 푸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권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한국보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는 법원에서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항소 절차를 밟으며 한국 송환을 희망해왔습니다. 이번에 권 씨 측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미국행이 결정된다면 권 씨는 이달 안에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힌 지 13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지 2년 만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암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국 FDA는 암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암종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유전자 변이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암세포 표면 단백질, 신생 항원을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용 백신입니다. 최근 환자마다 서로 다른 신생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글로벌 암 백신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8년 4억 8,0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곳은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입니다. 두 기업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전부터 mRNA 백신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미국 머크와 함께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B상에서 단독 치료 대비 원격 전이와 사망률 위험을 62% 감소시켰습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엔텍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손잡고 췌장 관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FDA는 올해 2월 첨단 제조기술 지정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로 암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첨단 제조 기술로 지정된 기술로 생산된 의약품은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최대 10,000명의 자국 환자들이 암 백신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엔텍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챕터 11을 신청한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가 매장 폐쇄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150여 곳의 매장을 폐쇄한 가운데 추가로 53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3개 매장 가운데 18곳이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했으며 LA 한인타운 3가와 버먼 애비뉴에 위치한 매장도 폐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라이데이트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소송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직면해 있고 지난 7년 연속 연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